자, 객체 지향 개념입니다. 그래서 객체입니다. 객체. 얘는 우리가 이 자바하고요. 그리고 C++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솔직히 OOP라고 합니다. OOP라고 하는 이유는 Object Oriented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OOP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C++이 1982년 1년도에 초반에 나와가지고 먼저 선점을 하고 있었고요.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는 바람에 얘가 독단적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자바가 탄생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엄연하게 존재를 합니다. 일단 메모리부터 관리하는 것부터 달리 접근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속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C++에는 많이 발생을 했는데 자바는 오로지 단일 상속밖에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거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자바에는 다중상속을 대신해서 대체해서 나온 방법이 포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컴포지트라는 거. 그 개념이 있으니까 이제 뭐 하나하나 알아가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요, 객체 지향 언어가 뭔지, 클래스와 객체는 또 차이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객체 지향 언어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객체 지향 언어의 역사인데요. 굳이 뭐 우리가 역사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한번 보기나 봅시다. 제가 애초에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래밍 언어가 왜 생겼냐라고 아마 얘기를 여러분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그죠? 예, 그때 바로 뭡니까? 군사 전쟁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실제. 그래서 과학 군사적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노력으로부터 이제 객체 지향 이론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라인 바이 라인. 그래서 한 라인 실행하고 또 한 라인 실행하고 한 라인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래스가 우리가 이제 호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라인 바이 라인이 아니고 이제 단위로 움직입니다. 단위로. 그러니까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시뮬러가 원래 제일 첫 번째 등장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시뮬러는 지금도 이 자바하고 C++의 근간이 되는 게 시뮬러입니다. 그래서 이 시뮬러는 탄생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60년대만 해도 뭡니까? 하드웨어가 개판이었다. 그죠? 맞나요? 예, 하드웨어가 개판이기 때문에 얘가 사용이 거의 안 됐죠. 그런데 뭐 일단은 최초의 모태 근본이 됐던 언어죠. 객체 지향 언어에서 그게 바로 시뮬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인 바이 라인, 이게 바로 이제 절차 지향이죠. 절차 지향으로 이제 되는 게 바로 C 언어라든지 나머지 이제 요즘에도 뭐 많죠. 스크립트 언어들이 전부 다 절차 지향 방식이죠. 그래서 1980년대 절차 지향 방식의 프로그래밍에 대표적으로 C죠. C하고 뭐 파스칼이라든지 뭐 이런 포트란 옛날 언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언어들의 한계를 느껴서 이제 객체 지향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 자, 먼저 C++이 나왔고 스몰톡과 같은 발전된 객체 지향 언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C++이 대세를 이루었죠.
80년대만 해도. 왜냐, 스몰 토크보다는 그래도 네임 밸류가 있고 안정성이 좀 있었던 C++ 좀 알아주었기 때문에 전 세계 프로그래머들은 C++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94년인데 5년으로 돼 있나? 아무튼 4, 5년 말에 이제 자바가 탄생을 하면서, 원래 실질적으로 자바는 탄생은 했지만 선에서 탄생은 했지만 얘는 미국에서만 초창기에는 좀 사용이 됐었죠. 게다가 얘가 결정적으로 전 세계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1990년대 말, 뭐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혹은 2000년 때부터 2002, 3년 때까지 급속도로 이제 인터넷이 성장하기 시작하죠. 제일 처음에 모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죠? 이제 VDSL, ADSL이 나오고 뭐 이제 10Mbps, 뭐 1Mbps, 100Mbps, 1GBps 뭐까지 이제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미국에만 있지 않고 이제 온라인을 타고 전 세계 네트워크망을 타고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C++의 단점을 극복하고 나왔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제 프로그래머들한테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제가 최초로 자바를 만났던 게 바로 1999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객체 지향 언어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주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C 언어가 70년대 나왔는데 70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대학교에서 교과목 필수 전공 과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50년이 다 됐는데 50년이 됐는데 그러면 자바는 C보다 무려 25년이나 늦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5, 60대 6, 70대까지 될 때까지만 해도 자바도 그때까지 생존하겠다. 그죠? 맞나요? 맞나요? 예.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하나만 잘 알아두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여기서도 나오고요. 아울러 채용 사이트에 검색해봐도 자바 개발자 구하는 데가 제일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이렇게 왔고요. 자, 이제 객체 지향 언어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얘는요 딴 거 없어요. 그냥 단순히 절차지향적 언어에서 객체라는 개념만 도입이 된 건데요.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단지 객체라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그러한 규칙이 추가한 건데, 이 규칙이 힘든 거죠. 이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유저 디파인 클래스,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클래스 싸움이 돼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울러 얘는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아울러 코드의 관리도 쉬워졌다라는 것도 장점이고요. 이것도 장점이에요. 왜냐? 우리가 붕어빵 틀 하나 잘 만들어 두면, 설계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거기서 얼마든지 원하는 붕어빵도 만들 수 있고, TV 설계도가 있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TV도 원하는 대로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재료가 받쳐준다면.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 하나를 잘 만들어 두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사용을 한다는 거죠. 유연산자로 계속 재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몬스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몹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거 우리가 굳이 새로 만들고 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클래스 이렇게 해놔서 여기다가 몬스터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얘가 몬스터가 가지는 거는 뭐 색깔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얘가 공격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방어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는 또 체력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얘는 또 이제 공격하는 기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방어하는 기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체력이 깎이고 뭐 체력이 올라가고 뭐 등등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몬스터 하나 정의를 잘 해뒀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몹이 등장할 수 있도록 메인 메서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메서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포함을 시켜 가지고 얘를 같은 패키지에 존재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저 게임에서 갑자기 몹이 쫙 등장하는 걸 젠이라 그런가? 맞나요? 예, 그 젠 시간에 딱 맞춰놓고 쫙 몹 딱 풀죠, 그죠? 그러면 이러한 클래스를 우리가 굳이 그 몇백 마리나 되는, 몇천 마리나 되는 몬스터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나요? 없죠? 맞나요? 우리가 배운 대로 배열을 하나 쓰든지 해가지고 한 1000마리 순식간에 이거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니게 만들면 되죠. 물론 여기에 이동하는 기능도 있을 거고요. 맞죠? 그죠? 그리고 뭐 만약에 사용자 캐릭터가 사용자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뭐 전사라든지 이런 캐릭터가 갑자기 가까이 온다. 그래 근처에 왔다. 그럼 막 이거 공격하려고 따라오는 기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죠? 맞나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잘 만들어 두면 우리 TV라든지 노트북 뭐 냉장고 더 뭐 다 필요 없죠. 그런 것들 클래스만 하나 잘 설계해 두면 얘는 계속 우리가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좋은 장점이죠. 아울러 코드의 관리가 쉬워졌다라는 이 부분은 뒤에서 배우게 될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상속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모든 클래스의 대가리 클래스가 뭐였죠? 오브젝트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클래스를 만들더라도요, 만약에 내가 클래스에서 카 클래스를 만들었어. 그러면 얘는 문짝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기어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동차 색깔도 있을 거고, 브랜드도 있을 거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맞나요? 예. 그러면 얘는요, 우리가 누구한테도 상속받았다라는 내용을 굳이 표시를 하지 않아도요, 자동으로 이렇게 extend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extend는 확장하다는 뜻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얘는 extend에서 오브젝트 이렇게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든 아니면 일반 클래스든 아니면 JDK에서 제공해 주던 모든 클래스들은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전부 다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링 클래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오브젝트 클래스가 들고 있는 메서드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요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게 상속이거든요. 익스텐즈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A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상속받아서 B라는 클래스가 생성이 됐어. 그리고 이거를 또 파생해서 C라는 클래스가 생성이 됐어. 그러면
여기에 A에는 이 B와 C가 들고 있는 내용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은 여기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TV라고 칩시다. TV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 볼륨을 업다운을 한다든지 파워를 온오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죠? 뭐 채널을 또 업다운을 한다든지 그죠? 아닌가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든 TV는 그 기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발전함에 따라서 안 되겠다. 스마트 TV를 만들자. 근데 이 스마트 TV도 A라는 TV, 이 TV라는 이놈, 애초에 나왔던 TV라는 기능은 다 내포하고 있죠. 안 그렇나요? 단지 여기에는 이 자식 B라는 스마트 TV라는 이름에 걸맞게 얘는 온오프 기능과 그리고 여기에 들고 있는 기능들을 다 포함하면서 여기에서 인터넷 기능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유튜브를 재생을 시켜준다든지 뭐 이러한 기능들만 여기에 추가가 된 것 뿐이죠. 맞나요? 그리고 이거는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D TV다. 그러면 똑같이 온오프 여기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입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3D 기능만 추가가 된 거죠. 맞나요?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애초에 브라운관 TV에서 설계도에서부터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능을 하나씩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뭐 또 뭐가 이제 뭐 또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상속에 이렇게 거듭을 해 나가서 맨 대가리 위에 여기에 일단은 얘보다 오브젝트가 있겠지만은 오브젝트는 JDK에서 제공해 주니까 우리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고 여기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를 이제 점점점 확장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내용들은 이 A 클래스 또 이제 B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렇게 뻗어 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상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애들을 이제 조상이라고 하거든요. 조상 클래스 혹은 부모 클래스 아니면 슈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 자식들을 우리가 자식 클래스라고도 하고 자손 클래스라고도 하고 서브 클래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조상으로 가면 갈수록 바로 코드에 공통된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코드의 관리가 쉬워졌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울러 신뢰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퍼블릭이라는 단어는 많이 봤습니다. 그죠? 퍼블릭은 공공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근 제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근 제어자가 4개가 있는데요. 퍼블릭이 있고 프로텍티드가 있고 디폴트가 있고 프라이빗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퍼블릭과 프라이빗가 있는데요. 왜 얘가 신뢰성이 높냐 하면요. 프라이빗는요.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접근 제어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을 못해요. 프라이빗으로 감싸는 거는. 그래서 이러한 접근 제어자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신뢰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해킹도 많이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에서도 뭐 당연히 막아주겠죠. 우리가 자바에서도 당연히 네트워크 통신들을 다 할 수가 있는 소켓 프로그래밍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옛날에 많이 털리던 신용정보 이런 거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 이제는
많이 뚫린다라는 그런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근 10년간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전부 다 웹 프로그래밍은 PHP, 아직까지 PHP를 쓰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ASP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JSP로 다 컨버전이 되고 컨버전이 다 되어 가고 있죠. 특히 공공기관 프로그램,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대상으로 이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안에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JSP하고 스프링은 전부 다 자바 기반, 자바에서 파생된 언어들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 20분이 됐네요. 하나 끊을게요.